안녕하세요. 뉴욕스테이주의 한주연입니다. 오늘은 제 네이버 블로그에서 2020년 코비드-19 이후에 미국 뉴욕 부동산 투자 동향 포스팅을 다뤄볼까 해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세계 2차 대전 같은 전쟁도 아니고 안 좋은 정책으로 일어난 대공황도 아니고요. 리먼 사태의 경제 위기도 아니기 때문에 현재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것만이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인데 앞으로 공급이 얼마만큼 제공될지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일어나는 일은 과거의 여러 상황들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집 매물의 숫자가 작년보다 작고요. 지난 몇 년간 뉴욕 부동산에 잔인할 정도의 가격 조정이 있었지만 2020년 1월, 2월은 정말 좋은 시작을 했어요. 그렇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계속적으로 계약이 성사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로 경로로 인해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출받고 클로징하고 이사를 하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경제가 얼마만큼 빨리 회복될지가 관건이고요. 어차피 주식이나 부동산도 팔리기 전까지는 벌거나 잃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 속도에 맞춰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편하다고 생각되는 시기에 움직임을 시작할 거라 그 시기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2020년 후반기에는 풀리지 않을까 예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시기가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6가지로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전 세계가 같은 고통을 겪고 있고 그만큼 경제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안 좋은 일일수록 더 빨리 잊는 경향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쌍둥이 빌딩 폭파 사건인 911이 일어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뉴욕을 떠난다고 했고 떠난 사람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상당수가 다시 뉴욕으로 돌아왔는데요. 샌디 태풍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절대 다운타운에는 살지 않겠다고 했지만 현재 다운타운은 가장 바쁜 지역 중 하나가 되었고요. 한국의 경우 강남이랑 비교하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강남이라는 곳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뉴욕도 마찬가지예요. 세계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인 뉴욕을 먼저 일으켜야 다른 부분들도 일어서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는 도시인 거죠. 두 번째는 안정적인 부동산 투자인데요. 작년 월가의 보너스율이 최악이었고 최근 몇 년간의 주식시장의 변동성으로 안정적인 부동산 투자로 눈을 돌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 중에 가장 가치가 있고 달러를 소유할 수 있는 미국 부동산에 눈을 돌리고 있는데요. 특히 세계의 중심지인 뉴욕 부동산은 마이애미, 캘리포니아나 애리조나, 텍사스와는 달리 부동산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외국인은 물론 미국인까지 선호하는 지역이에요. 또 다른 이유는 안전한 계약 과정인데요. 다른 개발도상국이나 한국처럼 셀러와 바이어의 통장으로 직접 거래되는 방식이 아니라 계약이 끝날 때까지 에스크로우라는 보증된 제3자의 통장으로 돈이 거래가 되고 셀러와 바이어가 동의하지 않으면 돈이 옮겨질 수 없도록 철저히 거래가 되고요. 타이틀 인슈런스라는 집문서 보험을 들어서 집을 구매한 이후에도 안전을 보장하기 때문에 2중, 3중 안전 장치로 사기의 위험이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타이틀과 에스크로에 관련된 설명은 제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을 참조해 주세요. 세 번째는 달러의 안정성도 한몫을 하는데요. 큰 변화의 폭이 있다고 해도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통화보다 월등히 안전한 것이 장점이고요. 그냥 통장에 돈을 넣어두는 것보다 부동산에 투자해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뉴욕 부동산 투자의 큰 매력이에요. 네 번째는 낮은 이자율인데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현재보다 높은 이자율이었고 20년, 30년 전만 해도 10%에서 15%의 이자율이었기 때문에 현재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대출의 조건이 조금 까다로워졌지만 조만간 이자율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시점이에요. 다섯 번째는 부동산 시장의 컴백 시즌인데요. 몇 년간의 전례 없는 부동산 시장의 하락으로 인해서 모두 패닉이었고 올해 초부터 조금씩 안정화를 찾고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게 정지된 이후로
부동산 시장도 갑자기 멈춰져서 정상화가 되어도 모든 경제 흐름을 따르기 위해선 당분간은 부동산의 움직임이 느려질 거라 바이어에게는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뉴욕은 이미 수년간의 가격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유만으로 20% 이상의 엄청난 가격 하락을 기대하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여섯 번째는 EB5 비자 활성화인데요. 앞으로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단한 노력을 하겠지만 가장 쉬운 방법으로 투자 이민 유치가 있는데요. 이 방법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많이 유치할 거라 생각해요. 많은 이민자들을 받기 위해서 규제가 완화되고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해서 건설업자들이 많은 건축에 뛰어들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나중에는 완공된 건물을 팔아서 여러 부분으로 수익을 낼 거로 예상을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수익이 절실한 시점이기 때문에 뉴욕도 현명하게 대처를 하려면 맨션 텍스와 다른 여러 텍스 관련 금액을 올려서 작은 돈을 걷기 위해 투자자를 달아나게 만들지 말고 큰 그림을 그렸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세금을 올려서 투자자들이 오지 않는다면 건설업자도 그만큼 럭셔리 아파트를 짓고 싶지 않기 때문에 세금 수입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현재 뉴욕의 53% 수입이 부동산세로 큰 수입원으로 차지하고 뉴욕을 먹여 살리는 1등 공신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세금을 올리는 건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높은 건물의 도어맨, 수영장, 헬스클럽, 루프텍 같은 여러 편의시설이 있는 큰 빌딩이 아니라 이번과 같은 사태가 벌어지더라도 타운하우스 같이 사생활이 보장되고 개인 테라스와 헬스클럽을 집안에 만들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에 큰 타격을 받지 않는 조그만 빌딩을 선호할 거라고 생각해요. 6월에 비즈니스가 다시 오픈된다면 위기를 기회로 삼으라는 말이 있듯이 자금이 허용된다면 미국의 파격적인 저이자율 그리고 달러의 안정성을 이용해서 주식보다 안정적인 부동산 투자인 뉴욕 부동산에 도전해 볼 만한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럼 다음 2편에서 뉴욕 부동산 투자 동향을 이어갈게요. 뉴욕 부동산 상담을 원하시면 제 연락처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